전 개정해인데요. 개정해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불교가 원래 가르치는 것은 뭐 한마디로 줄이면 마음심이라고 하지만 그걸 너무 간단하고요. 개정해인데, 제가 이제 보통 불교인들을 만났을 때 좀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깨침이라는 것에 너무 그 목표를 두고서 일상생활은 뭐 그냥 보통 사람보다 나은 거 없이 보통 사람하고 뭐 비슷하게 경우에 따라서 못하고 대충 처리하면서 그냥 어디 뭐 절이든지 선방에 가서 열심히 좌선하고 철야 정진을 하면은 뭐 하나 저기 얻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절에 가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하면은 그것이 불법 수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전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부처님도 그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이 제가자들의 삶에 대해서 많은 그 설법을 하셨는데 일상생활을 성실히 살아야 됩니다. 그게 개거든요. 개라는 것이 뭐 부처님이 말씀하신 몇 개의 어떤 그 하라 하지 말라는 계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윤리 도덕적으로 바른 생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정도를 지키면 그게 개입니다. 내가 생각을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고 이런 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부처님이 가르친 깨달음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르친 깨달음을 단계적으로 설명해서 개정회로 나눠서 바른 생활 속에서 마음이 안정되고 그 안정된 마음이라야 지혜가 싹 터서 진리를 본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세 글자로 쓰긴 했습니다만은 그 연결된 개념이거든요.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정성을 다해서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그 다음에 그래야 마음이 안정됩니다. 그래야 마음을 가다듬고 좌선을 하더라도 편안한 마음을 하게 되지 일상생활을 성실히 영위하지 않으면 정리에 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처님 말씀하셨지만 정에 들지 못하면 해는 나오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불교인들한테 제가 불교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제가 공부한 걸로 요약한다면 정말 개정이라는 말은 정말 잘 됐고 일단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성실히 자기 생활을 영위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뭐냐, 구체적으로 뭐냐. 물론 그 대승불교로서 우리나라에서 육바라밀을 많이 얘기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육바라밀은 조금 보통 사람이 볼 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보시, 지계, 인욕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보다도 그냥 정견, 정사유, 정어, 정어, 정명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훨씬 친숙하게 발정도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팔만대장경을 다 읽으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웬만큼 스님들한테 또는 불교 서적을 통해서 불교 교리를 알았으면 법구경만 한 옆에 두고 매일 법구경을 뭐 그 저기 법구경 좀 개송을 돼 있으니까 개소 하나라든지 둘씩 읽으면서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성실히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반드시 좌선은 시간이 없으면 5분씩이라도 아침 저녁에 그 선장에 들어서 자기 마음을 살펴보는 행위 이게 올바른 불법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사실은 하고 싶어서 저 책을 썼던 거거든요. 그거는 제 체험이라기보다도 뭐 저도 뭐 약간의 체험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뭐 얕고요. 오히려 스티브 잡스라든가 차드 맹탄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 스티브 잡스는 그 스티브 잡스의 그 자서전이 나온 지가 몇 년 되는데요. 한 4, 5년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처음에 앉아서 이렇게 선을 하다 보면 마음이 혼란스럽고 자기 마음을 잡을 수 없어서 뭐가 뭔지 모르고 있지만 그래도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살피고 있냐면 그동안 몰랐던 세상이 보인다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의식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새롭게 보는 그 세계가 소위 정신세계인데 그 세계로부터 평소에는 생각지 못했던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그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많이 낸 사람인데 그 아이디어가 선정 가운데서 떠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플은
회사에다가 그 직원들이 좌선을 하도록 소위 그 선방을 만들어주고 직원들한테 좌선을 하도록 이렇게 격려해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그 구글에 그 차드 맹탄이라는 사람이 아주 젊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그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는데요. 너희 내면을 검색하라. 처음에는 Search Inside Yourself라는 제목의 어떤 그 간단한 명상 프로그램을 3주 동안 20시간 동안 하루에 1시간씩 20일 동안 해가지고 그 직원들한테 그 교육을 시켰더니 직원들이 행복도가 훨씬 높아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그 인기가 있는데 저는 그 일상생활 속에서 그 일반 사람들한테 그 불교가 과학자들한테 어떤 영감을 주느냐 이런 면에서는 영감을 준다 이렇게 딱 달라 말할 수는 없지만 좌선을 하다 보면 이런 편안한 마음이 되고 그 편안한 마음 속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고 일단 사람이 여유가 생기고 뭐 하나에 그 집착하지 않게 되면은 보는 눈이 넓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넓어지면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행동도 너그러워지고 자기가 하는 연구 분야에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불교의 선이 과학자들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점을 저도 염려했습니다. 해서 그 제 책을 펼쳐보시면 알겠지만 5장이 양자역학에 대한 설명이고 6장은 그것도 양자역학이긴 한데 좀 특별하게 양자 얽힘에 대한 설명인데 그 5장 첫머리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하려고 하면은 양자역학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 못한다. 어려운 거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사람들이 어렵다 그런 사람들이 물론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이 책을 쓰기 전에 동국대학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그때도 학생들이 양자역학은 이해가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제가 그 알고서 강의한 나도 이해 못한다. 학생들한테. 뭐냐면은 거기에 나오는 건 이해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자연과학자들이 본 겁니다. 본 거니까 자연과학자들이 자연을 보고 이런 걸 관찰했단 말이지 그렇게 하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왜 그런가를 따지려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 썼습니다만은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양자역학을 강의한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 내 말을 이해했다면 내가 강의를 잘못한 거다. 왜냐면 이해할 수 없는 거니까. 왜냐면 그 이중성이라든지 이중성이 왜 사물이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성질을 가지냐. 머리로 아무리 따져봐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연이 이렇게 기묘하단 말이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마치 그 양자역학을 읽을 때는 여행기를 읽듯이 읽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도 여행한 사람들이 인도에 가 있는 여러 가지 이상한 풍습들을 많이 전해줄 때 그걸 많이 신라시대 때 사람들이 들었다고 할 때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 그건 너무 어려운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건 거죠. 자연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현상은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묘한 것이 있습니다. 있는 걸 그냥 과학자들이 보고 이런 것이 있다고 말해준 것이 양자역학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론으로 설명하려고 할 때는 어렵겠지만 그건 물리학자들의 몫이죠. 근데 그 책에는 이론 설명한 거 아니거든요. 단지 하나 있다면 확률파를 쓰면서 이거를 이해하려니까 확률파라고 해석하면 물리학자들이 이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는 거니까 그렇단 말이지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해봐야 소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물리학자 보아가 그 양자역학의 그 철학적 기반을 마련한 사람 보아인데 보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얕은 진리는 그 반대가 틀렸다. 그렇지만 깊은 진리는 그 반대도 깊은 진리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거를 얘기한 것이 놀랍게도 불교이고 또 양자역학을 철학적 기반을 마련한 보아가 그런 말을 했는데 진리 반대도 진리라는 걸 우리 머리로서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그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냥 자연과학자들이 자연을 관찰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묘한 거를 발견하고 이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려고 참 힘들었겠구나. 그 정도로 그치면 됩니다.